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3일입니다. 투표일까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투표 이후의 상황이 지금 여권이 예상하는 대로 180석을 확보한 상태가 된다면 오늘, 내일, 모레 이 3일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조갑제 TV를 시청해 주시고 더구나 회원으로 가입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격려와 성원이 저로 하여금 더욱 더 많은 동영상을 올리도록 해서 하루에는 보통 4건, 많을 때는 10건 올리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를 비교적 공정하게 보도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왜 통합당에 부정적 이야기를 하느냐, 통합당이 제1당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명리학자가 그러는데 뭐 170석, 160석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당신은 통합당이 과반수가 어렵다고 하느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설명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판은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주말 가장 큰 실언은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하면 입이 빠른 유시민 씨로부터 나왔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26%를 기록하면서 특히 호남 지방에서 높고 경상도에서 낮은 현상을 보고 고무가 되었는지, 또한 특수한 정보가 있는지 180석이 가능하다. 범여권,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범여권이 180석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20석만 못되면 개헌선입니다. 여기에 자극을 받은 통합당이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말하자면 읍소를 했습니다. 호소했어요. 읍소는 울면서 호소한다는 그런 뜻이죠. 황교안 대표는 맨바닥에 꿇어 앉아서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애처롭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선거 전략으로서는 그럴듯합니다. 막판에 가서 호언장담하고 오만하면은 뒤집어지는 선거판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180석 발언에 대해서 여권에서 상당히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비로소 한국의 보수 세력, 특히 60대 이상이 결집을 해가지고 이제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거 아니냐. 막판에 2012년 대선 때처럼 막판에 60대 이상이 몰려 나온 것 아니냐. 60대 이상은 유권자 중에서 전체 유권자 중에서 1200만 명입니다. 전체 유권자가 한 4천만 명 되는데 약 28%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컨대 투표율 85%를 기록하면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 통합당 또한 새로운 불씨가 또 나타났습니다. 방금 들어온 뉴스를 보니까 통합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차명진 후보를 최종적으로 제명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머리기사로 조선닷컴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차 후보의 세월호 텐트 발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다른 지역구에서도 이게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중앙당에서 뭘 하느냐 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하는데, 더구나 최근 페이스북에 차명진 후보가 상대당 후보의 현수막 2개와 자신의 현수막 1개가 걸린 것을 지칭하면서 토론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뭐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무리를 빚고 있다. 더 볼 수 없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차명진 후보는 김대호 후보와 더불어 김종인 선대위원장에 의해서 제명감으로 특정이 되었는데, 김대호 후보는 후보 제명이 되고 이 차명진 후보는 탈당 권유로 결론이 났는데 본인은 탈당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계속 통합당 후보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을 보면은 막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좌파들이 떠든다고 해가지고 스스로 막말이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후보 제명은 이게 두석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후보 제명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느냐면 현행범으로 후보를 등록한 이후에 무슨 살인이나 강도나 소매치기나 아니면은 성폭행 같은 그런 현행범을 하다가 잡혔을 때 이외에는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제명을 해서 이 수도권에서 두석을 포기한답니다. 글쎄요, 이게 자해 행위가 아닐까요? 수도권에서 두석 포기가 얼마나 엄청난 타격이냐 하면은 오늘 동아일보 조사를 보면은 121석 하는 수도권, 즉 서울, 경기, 인천에서 지금 통합당이 겨우 한 30석, 나머지 90석은 민주당이 차지할 것 같다 하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두석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통합당 대표실 핵심 관계자는 좌후보 관련 논란으로 전체 선거 판세가 흔들린다는 각 지역 후보들의 SOS가 쏟아지고 있다. 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이번에는 최고위를 통해 제명 절차를 밟기로 하고 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김대 후보 제명이 된 관악에서 후보 제명이 된 이 김대호 씨를 조갑제 TV가 초청을 해서 자세하게 그 경과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김대호 후보의 발언은 노인 폄하 발언이 아니라 노인 배려 발언이에요. 제가 지금 노인으로 불려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 1945년생인데 제가 읽어도 오히려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대호 후보의 발언은 체육 위락시설을 지을 때 거기에 장애인 전용으로 할 게 아니라 비장애인도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노인이 되면은 다 장애인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 배려죠. 그런데 그걸 다른 데서 노인들을 장애인으로 비하했다, 앞뒤 싹 잘라버리고 이렇게 선전선동하는 데 대해서 이 통합당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고 반격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악마의 편집이죠. 악마의 편집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윤리위를 열어 가지고 불러서 직접 소명을 듣지 않고 본인이 참석하지 않는 윤리위에서 그냥 제명을 결정을 해버리는 이런 말하자면은 좌익의 선동에 무저항으로 나가는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선동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선동에 항복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득표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선동 세력을 기곤만장하게 만들어 가지고 통합당은 막말 집단이다 하는 선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서 제공해 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고 하는데 선동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실을 포기하는 거죠. 진실을 포기하면은 정의, 자유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선동의 시대입니다. 여기서 통합당이 보여주는 이런 비굴한 행태가 이번 선거의 주제를 흐리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선거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이냐 김일성 편이냐입니다. 김일성 편. 주사파는 철학파가 아니고요. 김일성파입니다. 이 정권 핵심부에 들어가서 이 나라를 흔들고 있는 핵심에는 김일성주의자 출신 운동권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는 한마디 비판도 하지 않고 그 세 사람에 비하면 천사인데 천사에 가까운 이승만, 박정희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판도 보면은 구호만 보면은 이 완전히 미군 철수 구호가 광화문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데없는 친일
친일 청산 구호가 뒤덮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영혼이 김일성주의자들에 의해서 탈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호는 간단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쟁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아버지가 총으로 지켰던 나라를 아들이 투표로서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즉 대한민국이냐 김일성 편이냐, 대한민국이냐 김일성 편이냐, 대한민국이냐 김정은이냐, 이런 선거 구호를 내걸고 체제 문제로 끌고 갔으면은 설사 코로나 사태가 왔더라도 돌파할 수 있었는데, 통합당은 그런 사상전쟁을 포기함으로써 결국 이렇게 지리멸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이 정책을 편다면은 국민은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각자 도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투표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투표장에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구호를 만들어서 투표장에 가자는 독려를 할 것이냐 해가지고 제가 어제 구호를 한번 모집을 해봤더니 정말 좋은 구호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구호를 왜 통합당이 채택하지 않았냐. 어떤 사람은 투표로 살 길 찾자라고 했습니다. 투표로 살 길 찾자. 못 살겠다 투표하자. 죽더라도 투표하고 죽자. 목숨 걸고 투표하자. 이틀 남았지만은 아직 절망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